서울의 한복판. 조용한 주택가에 특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미음자 한옥.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지난 세월을 말해준다. 193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고제가 충분히 말라있기 때문에 변형이 적고, 그리고 이제 색감이 무르익어서 굉장히 깊은 색채감이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 80년을 버텨온 나무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처럼 질 좋은 목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특별한 해체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한 목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30평 한옥 지붕을 덮었던 총 4,000장의 기와는 하나하나 철거 작업팀의 손이 닿아야 한다. 시공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네. 그 해체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죠. 그래야 이제 이걸 저번에 쓰신다고 하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목재는. 나무는 보물인데. 수천 번의 손길 끝에 치워진 기와 밑엔 황토가 철거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붕이 흙을 내리는 작업은 기와를 내리는 것보다 어렵다. 자칫 연장을 잘못 움직였다가는 목재에 바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황토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먼지는 작업자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보통 한 8평짜리 하나 내리면은 네. 2.5톤으로 그 여기는 두대 나와요. 흙 양이 얼마나 나와요? 여기 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15톤 컨트롤 한 3차, 4차. 그렇게 나요? 네. 한옥에서 황토는 꼭 필요한 재료다. 질 좋은 나무처럼 황토 역시 숨을 쉬며 집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 하지만 해체 과정에서의 황토는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다. 촘촘히 놓인 석가래를 피해서 흙을 내리다 보면 작업자의 얼굴은 어느새 땀범벅이 된다. 안 힘드세요, 작업하시고? 아유, 힘들어서 똑똑합니다. 직업이 이런데. 아무래도 밑에보다 위에가 더우니까 네. 그런 점도 있고, 뭐, 이게 힘들어요. 늦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한낮의 날씨는 여전히 뜨겁다. 심지어 지붕 위에서 이글대는 햇볕을 온몸으로 맞다 보면 한증막이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니 작업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그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끝은 있다. 얼추 지붕 위에 흙 내리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겨우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요. 이게 해야지 못하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 데는 한 20년 됐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고, 이게 목재나 뭐 기와장 같은 걸 재활용하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점이 많죠. 지붕 위에 흙을 내리자 모습을 드러낸 석가래들. 하지만 험난한 작업이 끝난 후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곳곳에 세월의 무게를 어쩌지 못한 목재들이 보인다. 써봤잖아. 이거 만지면 부러지지. 위험하지 안 위험하겠어. 나무 같은 거 잘못 밟으면은 밑으로 다 떨어지지. 꼬박 이틀에 걸쳐 진행된 지붕 해체 작업.
다행히 이곳의 경우 되살릴 수 있는 목재들이 많다. 모두 철거팀의 세심한 작업 덕분이다. 지붕이 가벼워졌으니 이제 벽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되살릴 차례. 간혹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작업을 해놓은 벽과 기둥을 분리해야 한다. 기둥 역시 나무의 상태가 좋아 거의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기둥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려고 지금 뜯는 건. 이라도 손상이 날 수도 있고 있는데 네. 최대한 안 나게 해. 한 번 굳으면 쉽게 제거하기 힘든 시멘트 벽.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이용하지만 그 때문에 신경은 배로 쓰인다. 단단한 벽은 부수고 오래된 목재는 보호하고 한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작업의 고됨을 알기에 후배는 선배의 음료수를 챙겨준다. 더워요, 더워. 이 철거라는 작업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옥의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과 보, 석가래는 물론이고 집안 곳곳이 다양한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곳은 함부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역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철거란 자체가 원래 위험한 직업이에요. 네. 철거를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게 제일 안전이 우선이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위에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죠. 황토로 지어진 벽체는 시멘트로 보수한 것보다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바짝 마른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는 역시 피할 도리가 없다. 벽체의 철거까지 모두 끝난 후에도 작업은 남아있다. 철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산물 중에서 나무 조각들만 골라내는 일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목수들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다. 나무 양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아 이제 하면서 나무를 밑에다 대고 하니까 털어내면은 양이 많이 나오죠. 한꺼번에 모아 버릴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사용 가능한 나무만 골라내야 한다. 보이는 것처럼 자칫 잘못 다루었다간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나무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니까 아무래도 못이 많이 잘못하면은 손 다치겠어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제.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뢰밭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나무를 골라내는 사람들.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큰 나무를 제외하고도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 나무 조각들의 양만 5톤에 이른다. 이거 재활용으로 톱밥 만드는 거예요, 톱밥. 아, 톱밥이요? 예. 아,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돼지 우사 어디 뭐 그냥 뭐 그런 데로 다 들어가. 그야말로 무엇 하나 그냥 버려지는 게 없는 한옥.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그대로 돌려준다.
1차 철거 작업이 끝난 후 골격만 남은 한옥. 오래전 이곳에 터를 잡고 지어지기 시작하던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목공분들 붙어갖고 이 나무 재활용할 거 싹 빼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 며칠 뒤 목수들이 철거 중인 한옥을 찾았다. 한옥의 목재를 해체하기 위해선 한옥을 지어본 전문 목수가 필요하다.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작업이 순조롭기 때문이다. 이 집을 그냥 단순하게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해체해가지고 목수들이 네. 그걸 나무를 쓸 수 있게끔 분해를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수의 방망이질 몇 번에 단단히 조립된 나무들이 순순히 떨어져 나간다. 이래서 모든 일엔 주인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모든 작업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다. 목수들이 발을 디딜 곳이라곤 좁은 나무 틈이 고작. 특히 흙이 묻어있는 나무 위는 베테랑 목수의 다리도 떨리게 만든다. 발을 제대로 디뎌야 힘을 쓸 텐데 쉽지 않다. 인간이 협소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잘 요령껏 해갖고 뭐 하는 수밖에. 숙련이 좀 필요해요. 이게 요령도 필요하고. 예예. 많이 이제 경험해봐야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이재성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진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무 뒤집고. 제대로 힘을 쓰기 애매한 곳에 발판을 만든 것인데 덕분에 목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여기에 이제는 볼을 빼면은 한쪽이 빠지면서 한쪽만 빠져도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확 넘어온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밀리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석가래와 함께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대들보는 해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새로운 연장까지 힘을 보태지만 대들보는 꿈쩍도 않는다. 이게 이제 얘 갖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수축도 돼갖고 깡물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또 침묵도 했고 당시에 그래갖고 이 따뜻한 물을 갖고 더 쪼이니까 안 빠지네.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여럿이 힘을 보태면 된다. 앞서 이재성 씨가 만들어 놓은 발판을 이용해서 힘껏 망치질을 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들보.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대들보를 들어 올리면 된다. 목수들의 협동 작전에 대들보도 결국 항복을 한다. 대들보를 옮기는 목수들의 손놀림이 신중하다.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자칫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조가 잘 됐으니까 나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더 털어지도 않고 이게 그 집도 질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가구라든지 소목으로 쓸 수 있으면 이제 더 좋거든요. 이게 무늬결 막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한번 요령을 터득하자
다른 작업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가가지고 저기다 차에다 바로 씌워버려. 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현이 다시 올라가서 같이 해줘. 이 나무 밑에 있지 말고. 귀한 목재가 안전하게 트럭에 실릴 때까지 목수들은 그저 숨죽여 나무를 나를 뿐이다. 200kg 넘어 어쩌 200kg요. 정확히는 낫죠. 무거우니까 좀 위험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지. 근데 대개는 다들 일의 경험이 있어서 힘을 써도 같이 합쳐서 쓰고. 오랜 세월 동안 든든히 집을 지켜온 목재들. 그 수고로움을 알기에 목수들은 이곳의 나무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걸려서야 30평 한옥의 나무들이 분해됐다. 행여 귀한 목재들을 놓칠세라 목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다. 옛부터 한옥을 짓는 데 사용됐던 목재는 나무 중 으뜸으로 꼽히는 춘향목. 춘향목이 목재로 쓰이려면 적어도 50년은 된 것이어야 가능하기에 이곳의 나무들이야말로 보물이 따로 없다. 조금 힘은 드는데 그래도 보람을 느끼니까 괜찮아요. 옛날 그 고재를 다시 이제 살려갖고 쓰기 때문에 그 자원을 아낀다, 또 뭐 환경을 또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 쓰면 이제 우리가 유한한 자원을 유한하는 자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2.5톤 트럭 2대 분량의 귀한 고목재들. 자칫 의미 없이 버려질 수도 있었던 소중한 자원이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